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봅니다. 자, 일단 1번, 2번을 묶을게요. 좀 암기가 좀 필요한 판례인데, 자, 첫 번째,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을 받은 겁니다. 즉,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도 이와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까지도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도를 들고 쫓아가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판례는 앞에서 배운 그 도끼 사건과는 좀 다르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이나 수단,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 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뭐 도끼 사건은 안 그랬나요? 그런데 도끼 사건은 기판력이 미친다 했고, 그런데 이 사건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소 판결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좀 조심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 소란 행위로 인해서 뭐 범칙금 납부 통고받았고 기판력이 발생했던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흉기인 야채에 손질용 칼 2자를 휴대해서 상해하였다. 그러니까 폭처법 위반죄로 집단 흉기 등 상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미칠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용, 행위, 수단,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 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실체 판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두 가지 앞에 도끼 사건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여기 두 가지를 또 묶을게요. 여기도 음주소란, 여기도 음주소란입니다. 자, 올라가면 이와 근접한 시간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직방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중상해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판례도 똑같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고 봤어요. 여기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여기도 실제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교통사고 처벌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각호의 사건인데 이곳은 이제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은 과실범이면 과실범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고의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3조 1항 위반죄죠. 그러니까 같은 법 조문이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3조 2항 단서, 뒤에 부분은 3조 1항 위반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질, 내용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행위라고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3조 2항 단서는 방금 보았듯이 이 부분이잖아요. 신호위반. 그치? 신호위반입니다.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납부했던 사건이고 그런데 밑에 보면 여기는 과실범이죠. 과실범. 고의범과 과실범은 뭐 아주 다르죠. 뭐 내용이라든지 죄질 등에서 아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서 범칙금 납부한 이 기판력은 후행범죄, 즉 과실범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실범을 처벌한다 하여 이중 처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범이죠. 고의범이고요. 여기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죄 고의범이죠. 이건 과실범이고요. 그래서 고의범과 과실범은 별개의 것이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 볼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판례 횡령 그리고 배임증죄 다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별개 행위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자,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동일한 습벽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유죄 확정 판결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가 된 겁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다시 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스펙의 후행 범죄. 후행 범죄가 뭡니까? 후행 범죄가 이거잖아요. 그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후행 범죄가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죠. 저질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재심에 따른 기판력은 후행 범죄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 말입니다.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판을 새로 중대한 사실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재심 판결 대상이 먼저 저지른 것이라 할지라도 후행 범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후행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왜?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자, 그 다음 판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여기도 유사수신이죠. 여기 사기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묶으시고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옛날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순서가 약간 다를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범죄 행위, 2범죄 행위. 중간에 중단됐죠? 중단되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2범죄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고의갱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죄로 보는 거예요. 1과 2가.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죠. 자, 이태원 살인사건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언제? 97년 4월 3일 밤 9시 50분경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어디다 버렸냐면 4월 3일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같은 날짜는 같은데 시간대가 다르죠. 여긴 11시경이네요. 11시경. 그리고 용산 미 8군영 하수구에 버린 거예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예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별개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두 번째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별죄가 되는 겁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했다는 부분과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부분은 다른 거죠. 건물을 제공했다는 말은 오피스텔을 뭐 임대해 주었다, 전세를 놨다, 뭐 이런 얘기, 전월세를 받았다는 얘기고,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 제공자와 성매매 알선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포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죄가 되는 겁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특가법 제5조 4 제5항인데요. 자, 쭉 읽어보시고 이건 어떤 죄인지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절도 스펙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 전에 저질러진 다른 절도 행위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상습범, 계속범 등 포괄일죄죠. 요 상습범, 계속범은 포괄일죄 한 종류들입니다. 이 부분 행위가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을 때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수결과 판례는 사실심 변론, 사실심 판결, 선고 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선고가 되면 전후의 죄는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자, 포괄일죄 일부 나오죠.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석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1월 1일 사기쳤습니다. 자, 사기를 쳤다고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재판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심이 끝난 거예요. 자, 요 죄는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 여기 나오지 포괄일죄라고. 요 죄는 전부 다 포괄일죄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단 말은 자, 요 세 개의 죄를 뭐 어디를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괄일죄니까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인 요 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여기서 판결 확정됐습니다. 사실심입니다. 사실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2심까지입니다. 2심까지 판결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판력은 여기서 판결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기판력은 여기 전체에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아니한 죄 이거지. 이거 기소 안 됐잖아요. 이거 기소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기소가 되지 아니한 이 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기소했다면 이 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추가 기소했다 하더라도 면접 판결 사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질러진 법령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면접 판결 추가 기소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심 판결 선고가 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사실심은 여기서 판결 났으니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시를 할 것이고 항소 같은 경우는 항소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말합니다. 약식 명령은 발령시가 되죠. 자, 기출된 적이 있는데 송달시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범죄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면접 판결 때립니다.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기각된 경우에 있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각결정시가 됩니다. 자, 판례가 확인해주고 있죠? 기각되었을 때 최후 시점은 기각결정시가 됩니다. 자, 이 판례 중요한데요. 형법 시간에도 많이 나왔고 형사법에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관계 들었는데 이거 설명하시면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갑이란 사람이 사기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포괄일제입니다. 포괄일제. 그런데 이 세 개의 죄에 대해서 상습범이죠. 상습범. 여기가 어차피 포괄일제니까요. 포괄일제인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요 세 가지만 일단 밝혀낸 거야. 강남에서 사기치고 종로에서 사기치고 영등포에서 사기치고 그치? 근데 경기도에서도 사기쳤는데 여기는 아직 못 밝혀낸 거야. 그래서 일단은 구속기간도 있고 언제까지 공소제기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둘러서 요 세 가지만 일단 부랴부랴 기소를 했던 겁니다. 상습사기로. 기소했고 여기서 확정 판결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정 판결 나왔다 이거예요. 그랬다면 이 기판력은 말씀드린 대로 기판력은 여기서부터 해서 쭉 전부 다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효력이 판결의 효력이. 그래서 나중에 검사가 뒤늦게 이거 발견했죠? 이것도 저놈이 사기친 거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얼마 전에 깜빵가에 있는 그놈이 사기친 거네 라고 해서 부랴부랴 검사가 이걸 추가 기소한 거야. 사기죄로. 사기로 추가 기소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요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면접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습범 포괄일제에 있는 여러 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여기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죄가 뭡니까 이거죠. 이거 4월 1일 날 저지른 이 죄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결로서 면접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이 면접 판결 때리려면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습범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여기서 그치? 상습범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습범으로 기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끊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범죄 요건으로 기소가 됐다는 말은 단순 사기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 사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소할 때 상습범으로 기소한 게 아니라, 자, 얘기를 바꿔볼게요. 자, 여기 사기입니다. 여기 사기입니다. 사기인데 검사가 기소하기를 이거 이제 하나를만 갖고 단순 사기로 기소한 거야. 이거는 이놈이 갑이라는 놈이 저지른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알고 보면 결국 동일범이 한 건데, 근데 수사기관이 하기를 아니 이거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뒷단에는 판단해서 단순 사기로 기소를 했고, 여기서 확정 판결 나온 거예요. 확정 판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판결은 효력은 요 죄만 미치는 거야.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뒤늦게 이 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기판적인 미치 안 미치는 거예요. 단순 사기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 재판해야 된다. 실질 판결을 해야 된다. 유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건으로 즉 단순 사기죄로 기소했을 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전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죄에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무죄 판결, 실체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거든 자꾸 반복해서 되돌려서 보시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비상습범이죠? 즉 여기 이 예를 치면 단순 사기로 기소가 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기본 요건에 한해서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단순 사기로 기소했기 때문에 뒤늦게 드러난 사실을 부과해서 상습범으로 내용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처음에 단순 사기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 여부 볼게요. 분리 여부는 다른 종류일 때는 포괄일죄가 되는 중에서 다른 종류의 죄일 때에는 분리가 되질 않아요. 두 개의 죄가. 여기도 다른 종류죠. 별종일 때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기입니다. 절도입니다. 사기입니다. 1월 1일 날 사기쳤고 2월 1일 날 사기쳤고 3월 1일 날 절도했고 4월 1일 날 사기쳤습니다. 그러면 이 절도만 빼죠. 절도만 빼면 여기 사기는 포괄일죄죠. 그치? 포괄일죄가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절도를 빼더라도 중간에 이 사람이 절도 한 번 쳤다 하더라도 이거 빼고 사기 친 거는 사기죄 포괄일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요 별종에 해당되는 절도에 대해서 뒤늦게 기소가 되었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 사기 친 게 끊어집니까? 완전히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 전으로 해서 앞에 죄 따로, 이 죄 따로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절도를 빼더라도 사기는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별종에 해당되는 절도가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포괄일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죄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하나의 죄인 거다.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죄들은 확정 판결 후에 최종의 범죄 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절도가 확정 판결 받았다 할지라도 이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사기죄, 그렇죠? 이 사기죄가 마지막에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기의 포괄일죄가 완성된다, 그렇지? 완성된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완성되는 시점이 전이 아니고 후입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에서는 요 전을 후를 전으로 바꾼 적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후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뭐였나요? 이건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동정입니다. 동정. 여기도 동정이고요. 여기는 별종이었죠? 여기는 별종이었잖아. 동정일 때 어떻게 되냐? 동정일 때는 분리가 됩니다. 여기 동정일 때는 분리가 돼요. 별종일 때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동종일 때는 분리가 돼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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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1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그쵸? 자, 요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확정된 거야, 확정 판결이 있는 거야. 그랬다면 요 죄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이 두 가지 죄, 요 두 가지 죄와 이 두 가지 죄와 그 다음 이 사기죄는 앞뒤가 끊어집니다.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병역법상의 그 복무이탈 행위 있죠? 복무이탈 행위는 8일 이상, 통산에서 8일 이상 동사무소에 출퇴근하지 않으면 탈영범으로 간주가 됩니다. 탈영으로. 복무이탈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합산해서. 그래서 8일 이상의 복무이탈 행위가 됐을 때 병역법 위반죄 1주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동종위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확정 판결 전후로 앞뒤가 끊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효과 보시면, 자, 면소 판결로 종결한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배제 보시면 되겠습니다.